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네요. 이 전국 부동산 중개인 연합회인데요.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이죠. NAR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주택시장 향후 전망이 어떨까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둔화 현상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진단했네요. 그러면서 주택 거래가 올해 바닥을 친 다음에 내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수요가 탄탄한 상황인데 반면 매물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해서요. 매물 품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향후 주택시장 회복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 요약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침체 보도가 그동안 너무 과장되어 있었다라고 평가했네요. 작년부터 사실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팬데믹이 그동안 촉발했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잦아들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었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또 주택거래의 절벽을 우려하는 그런 기사들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비관적인 전망을 다룬 기사로 인해 이제 위축된 바이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주택 구매 활동을 중단하고 어떤 비관적인 관망세로 돌아서 왔었는데, 말하자면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타이밍을 미뤄왔던 건데 기대했던 집값 하락은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 모기지 이자율만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바이어들이 다시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침체된 주택 거래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로서 바이어 중에 이 캐시 바이어의 비중이 현저히 늘었다라고 하네요. 거의 30%, 3분의 1이 넘는 비중으로 캐시 바이어가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와 같은 캐시 바이어들의 공통점은 현금 동원력이 좋다는 거죠. 모기지 대출 없이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이 급등한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주택 구매 능력이 떨어진 바이어들이 많은데 이에 비해 캐시 바이어들은 어떤 일반적인 구매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한편으로는 이게 밀레니엄 세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분석을 했는데요. 밀레니엄 세대가 주택 구입 경쟁에서 앞선 세대들, 베이비 부머라고 할 텐데 에게 밀리는 이유는 현금 동원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주택 보유율이 낮아서 이 축적한 재산이 적고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택 구입 능력에 더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에 비해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 오른 주택 가격의 최대 수혜자들이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그 다음에 트렌드로서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노년층의 주택 구입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요. 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대략 한 8년, 10년가량의 기간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세대는 원래 이 30대, 40대 밀레니엄 세대였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이요. 지난해 같은 경우만 봐도 이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주택시장에 큰 손으로 다시 등장했다라고 하네요. 지난해 주택 구입자의 거의 40%가 베이비 붐 세대이고요. 이건 지난 그 전에 비하면 10% 이상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반면 이 밀레니엄 세대의 구입은 43%에서 28%로 급감했다라고 하고요. 결국 이건 현금 보유율이 이 베이비 부머들이 높다라는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르면서요. 기존의 주택을 팔고 작은 주택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 현금 자산, 이제 리타이어먼트 인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은 현금 자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베이비 붐 세대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네요. 또 이 기존 주택의 이 자산을 활용해서 베케이션 홈이라던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구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이 높은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요. 현금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현금 바이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전액을 현금으로 주택 구입하는 데 사용한 비율이 68세에서 74세에 해당되는 그런 그 노년층이 장년층이 절반이 넘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이어들이 아마 학수고대하는 그런 소식일 텐데 집값이 하락할지 여부겠죠. 근데 바이어들의 기대대로 현재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진 수준이긴 하나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하고요. 지역별로 보면 하락폭이 큰 지역도 있지만 아쉽게도 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예상인데요. 일부의 이 주택 가격 통계 자료를 보면 반등한 조짐까지도 보인다고 하네요. 이 NAR에서 집계하는 재판매된 주택의 지난 6월 중간
가격이요 41만 2천 불이라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집값이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10대 도시, 20대 도시의 주택 가격도 전월 대비 낮은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1.1%씩 오르면서 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또 여기에 이어서 NAR은 향후 내년까지는요 대략 2.6%, 3%까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바이어들이 직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이동하는 그 거리가요. 평균 50마일로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거의 4분의 1 가량은 470마일이요. 이게 진짜 맞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새 집을 장만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과거와 비교하면요. 1981년부터 2021년까지의 40여 년을 놓고 보면 이 직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의 이동 거리는 평균 10마일에서 15마일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확연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건 은퇴를 하는 그런 거주자들 또는 가족과 가까운 거리에 더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다 보니 이게 장거리 이주를 결정한 바이어들을 늘리게 된 이유다라는 또 표현도 하는데요. 그리고요, 이와 같은 또 장거리 주택 구입이라는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를 가능하게 된 요인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영향도 굉장히 큰 거죠. 이제는 꼭 전통적인 방식의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내가 직접 매물을 가서 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통해서 매물 보는 거는 물론이고 또 말하자면 버추얼 투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요. 직접 내가 가보지 않고도 주택 구입을 결정하는 그런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근 나온 이 주택 어떤 시장에 대한 분석 리포트였었고요.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그런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NAR 그러니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니까 전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리포트라는 점은 또 이 내용을 좀 디스카운트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겠죠.